튀르키예와 시리아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2만 명을 넘어섰고 건물 잔해에 갇힌 사람이 20만 명에 이를 것이란 추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생존자 구조 작업이 긴박하게 펼쳐지는 가운데 현지 한인 선교사들도 한 생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 해외 구조대를 돕고 있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와 한국교회 신뢰도 하락 등으로 인해 신학을 공부하려는 학생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한국복음주의협의회가 주요 신학대 총장들을 초청해 신학교육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CBS는 올 한 해 교계 각 분야 전문가들의 계획과 희망을 들어보고 있습니다. 2023년 희망을 말한다. 오늘은 영등포 산업선교회 총무 손은정 목사를 만나 우리 사회 노동 문제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2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아직 건물 잔해에 갇혀있는 이들이 2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안타까운 상황에서 현지 한인 선교사들도 해외 구조대를 도와 한 생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주열 기자입니다. 재난 구조의 골든타임 72시간이 지나면서 사상자가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진 피해가 큰 안타키아로 들어가는 고속도로는 구조대 차량과 구호 차량, 앰뷸런스 행렬로 주차장이나 다름없습니다. 안타키아 도심은 처참히 무너진 건물 잔해들 사이로 구호 차량이 쉴 새 없이 오가고 앰뷸런스 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곳곳에서 각국 구조대가 생명 신호를 찾아 중장비를 동원한 구조 작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각자 부모와 인가 친척들이 있는 그 건물을 좀 떠나지 못한 사람들 저희가 지금 되게 많이 보고 왔는데 되게 자포자기하시는 분도 많이 있고 그래도 오늘도 여러 명의 생존자들이 구조가 됐다는 소식에 또 신라 같은 희망을 가지고 그 건물 앞에 지키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봤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10일 현재 튀르키예의 사망자 수는 17,000여 명으로 증가했고 인근 시리아에서도 3,300명 이상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망자 수가 10만 명이 넘을 것이란 암울한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튀르키예 한인 선교사들을 중심으로 한 터키 한국인 사역자 협의회가 미력 하나마 구조 작업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현지 지리의 밝은 이점을 이용해 해외 구조대를 안내하고 튀르키예 교회협의회와 동남부 교회협의회를 통해 이재민들을 돕고 있습니다. 외국 분들을 연결해 주시는 역할들을 우리 선교사님이랑 현지인들이 하고 계시고요. 현지 선교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느 지역에 누가 있는지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현지 선교사님이 직접 그쪽으로 가서 음식이나 뭐 물이나 아니면 생필품들을 전달하고 있고요. 한국인 사역자 협의회는 재난 발생 후 2주 동안이 긴급 구호를 위해 중요한 시간이라며 한국교회의 관심과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지난 지진으로 정말 뒤에 보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이렇게 무너졌습니다. 정말 마음이 너무 아픈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중에서도 저희 교인들과 함께 교회 이름으로 여기 고통받고 있는 주변 사람들과 저희 교인들을 돕고 있습니다. 너무 귀한 형제들이 저희 교인들이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더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한편 튀르키예에는 한국기독교연합봉사단이 긴급 구호 활동을 펼치고 있고 한국교회 봉사단도 오는 17일 16개 회원교단장들과 회의를 거쳐 튀르키예 구호 활동에 나섭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이런 가운데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이순창 총회장의 명의로 목회 서신을 발표하고 긴급 구호 지원 방향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순창 총회장은 먼저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진으로 피해를 당한 희생자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한다며 부상자들의 빠른 쾌유를 위해서도 기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총회장은 이어 실효성 있는 긴급 구호 지원 방향을 마련할 것이라며 많은 기도와 협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와 한국교회 신뢰도 하락 등으로 인해 신학을 공부하려는 학생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복음주의협의회가 신학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짚어보는 세미나를 마련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승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복음주의협의회가 진행한 원래 발표회에서 발제자들은 한국 신학교육의 위기는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했다고 진단했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와 젊은 층의 탈종교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고 세속화의 파도도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몇 해 전부터 정원을 채우지 못한 신학대학원이 나오고 있으며 대표적 신대원인 장신대와 총신대 경쟁률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발제자로 나선 장로회 신학대학교 김은영 총장은 아포리아라는 그리스 단어를 사용하며 현재 위기가 심각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아포리아는 빠져나갈 길이 없는 막다른 골목,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말할 때 사용하는 단어로 현재 신학교육이 처한 상황이 그리 만만치 않다는 뜻입니다. 김은용 총장은 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현장 역량 강화와 실천 지향적 신학교육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신학교가 기술을 가르치는 전문 학교는 아니지만 결국 신학은 교회를 위한 학문이어야 하기 때문에 목회 현장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교육도 제공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기술학교는 아닙니다. 그러면서도 이 시대의 많은 사역을 어떻게 감당해 가야 될지 그것을 가르쳐야 되는 이런 과제를 안고 있고요. 감리교 신학대학교 이후정 총장 역시 목회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후정 총장은 설교와 예배, 행정과 규율, 목회 상담과 전도, 교육 등의 총체적인 목회자적 자질을 키우는데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현장인 교회에서 직접 목회의 실제를 접하면서 신학교에서의 연구와 병합시켜야 할 것이다. 학문만 가지고 안 돼요. 경건과 영성과 목회적인 차원의 현장성을 가지고 있는 새로운 신학교의 시대를 개척하고 고려신학대학원 최승락 원장은 신학 지망자들의 양적 감소는 자칫 교육의 질적인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질 높은 신학교육을 위해 총회와 학교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복협은 사람을 잘 길러내는 것이 바로 한국교회의 미래라며 한국교회가 신학교육 회복을 위해 힘을 모으자고 당부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CBS는 올 한 해 각 분야 전문가들의 계획과 전망을 들어보고 있습니다. 2023년 희망을 말한다. 오늘은 영등포 산업선교회 총무 손은정 목사를 만나 우리 사회 노동 문제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3대 개혁 과제의 하나로 노동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등포 산업선교회 손은정 총무는 정부의 노동 개혁에 대해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입장과 처지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를 개선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론 노동자들 간의 격차만을 강조해 분열을 조장하고 정작 착취 시스템의 정점에 있는 사용자 측의 책임은 배제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파견근로 업종 확대와 중대재해처벌법 완화 등의 개혁 방안은 불안정 노동자의 증가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약자와 동행은 이야기하는데 이 노동자들의 입장을 제대로 지금 살피고 있는가? 현 정부의 논리는 모든 것은 다 시장에서 결정하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적어도 생명 안전의 문제는 국가가 책임질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장치, 그 산재가 계속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 뭐 어쩔 수 없는 일이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손 총무는 특히 정부가 노조에 대한 공세를 펴고 있지만 이른바 귀족 노조, 대기업 정규직 노조는 전체 노동자의 4%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국내 노동조합 조직률도 14%에 불과하다며 노동 문제를 노조에 대한 프레임에 갇혀 바라봐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책임자를 특정할 수 없는 불평등한 원하청 구조와 사측의 손해배상 소송으로 인한 노동자들의 파업권 제한, 영세사업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 문제 등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노조할 권리 그리고 파업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냥 색안경만 끼고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이라고만 볼 게 아니고 부당한 것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제기해야 되잖아요. 조직 바깥에 있는 노동자들 그리고 뭐 비정규직이라든지 하청 노동자들에 대해서 좀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도 같이 좀 관심을 가지고 연대를 하고. 손은정 총무는
오늘날 노동 문제는 우리 신앙 바깥에 있는 문제가 아니라 샬롬, 곧 하나님의 평화를 우리 사회에 구현하는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노동시장의 양극화로 인한 소득의 양극화, 불평등의 심화는 차별과 혐오, 인간 소외를 조장하고 결국 평화를 깨뜨린다는 설명입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시장의 논리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통치 질서를 따라야 한다며 성서의 포도원 품꾼 비유를 제시했습니다. 1시간 일한 일꾼이나 12시간 일한 일꾼이나 모두에게 동일한 임금을 준 포도원 주인의 행동은 노동시장의 관점에선 불공정하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보장하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노동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노동 문제가 그냥 노동자들이 사회적 약자니까 도와야 된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그리스도의 평화,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어떻게 이루어내야 되는가 하는 현실적인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1시간밖에 일하지 않는 사람한테도 동일한 그 생활임금, 한 데나리온은 한 노동자가 하루를 살 수 있는 생활비에 해당하잖아요. 사회 구성원 한 명도 이렇게 소외됨 없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보장하는 시스템을 갖춰가는 것, 그게 하나님 바라시는 바가 아닌가. 한편 영등포 산업선교회는 노조법 2조와 3조 개정 운동에 대한 연대 활동과 노동주의를 지키기 운동, 사용자와 노동자 간 대화의 장 마련 등 정의로운 노동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활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지난 6일 새벽에 튀르키예 남부에서 규모 7.8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히로시마 원폭보다 몇십 배 강한 에너지가 튀르키예 남부와 시리아 북부를 강타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망자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사망자가 2만 명을 넘고 직간접 피해자가 2,300만 명에 이를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재난 상황에서 어린이와 노약자의 사상자가 큽니다. 유니세프는 어린이 수천 명이 사망했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동서 450km, 남북 300km로 피해 지역이 워낙 넓습니다. 튀르키예 당국에 따르면 1,35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고 건물 6,000채가 파괴됐습니다. 영하의 강추위에서 골든타임 안에 구조할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다. 구조는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현지에서는 지금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긴급한 조치가 절실합니다. 피해가 큰 10개 주에 비상사태가 선포됐고 유럽연합과 미국, 우리나라와 일본 등 세계 각국에서 수색과 구조를 위한 긴급 대응 인력과 장비가 현지에 도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튀르키예를 적극적으로 도와야 합니다. 튀르키예는 우리에게 형제의 나라입니다. 6.25 한국 전쟁 때 1만 5천 명을 파병했습니다. 미국에 이어 두 번째 규모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은 사람 때문에 기본입니다. 구조는 다르지만 국가적인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정부와 민간 구호단체들, 한국교회와 종교단체들이 힘을 모아 긴급 구조와 구호 그리고 복구를 도와야 합니다. 이번 지진 피해를 돕는 상황에서 날카로운 국가 간 갈등이 누그러지면서 외교의 폭이 넓어지기를 바랍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에서 튀르키예와 연관된 유럽연합과 나토 내부의 결속이 원만해지기를 바랍니다. 민주주의와 인격의 존엄성이 걸린 우크라이나 전쟁은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승리로 끝나야 합니다. 이를 위해 튀르키예가 명백하게 입장을 정하고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의 지진 대비 상황을 좀 더 세심하고 촘촘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태평양을 중심한 불의 고리에서 계속해서 심각한 수준의
지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후지산과 백두산이 분화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지진이나 화산 등의 자연재해를 대비하는 구체적인 시나리오와 실제적인 시민 훈련이 필요합니다. CBS 논평이었습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군산 사막교회가 온몸으로 성경을 배우는 참여형 성경학교인 오감 성경학교를 진행했습니다. 대구 학원복음화협의회는 청년 대학생 사역 컨퍼런스를 진행했습니다. 머리로 배우고 온몸으로 익히는 오감 성경학교가 군산 사막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오감 성경학교는 인간의 5가지 감각을 활용한 성경 공부 캠프로 블로그를 이용한 성경 공부를 비롯해 학생들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다양한 프로그램들로 구성된 캠프입니다. 오감으로 가르치면 가만히 앉아서 강의를 듣는 것보다 훨씬 재미있게 배우게 되고요. 놀다 보면 성경을 익히게 되어 있어요. 이 오감 성경으로 66권 전체를 가르칠 수 있도록 오감 성경 사역원하고 함께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군산 사막교회는 성경 교육을 하고 싶어도 방법을 몰라 고민했던 교회들에게 이번 오감 성경 공부 캠프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대구 학원복음화협의회가 청년 대학생 사역 컨퍼런스를 열고 청년 사역을 위해 실시한 청년층 종교의식과 생활실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시대의 청년 대학생들을 이해해야만이 그들의 필요를 알고 그들을 섬길 수 있습니다. 이번 컨퍼런스가 대구 지역의 청년 사역, 캠퍼스 사역을 새롭게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컨퍼런스에선 설문조사 결과 발표뿐 아니라 캠퍼스 선교사역 방향에 대한 강의 등이 진행됐습니다. 세종시 기독교 청년합회가 지역 정치인과 기관장 등을 초청한 가운데 신년 할애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또 한 뜻을 가지고 이 행정기관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또 복음적인 일을 담당하는 일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강원지방회가 제67회 정기지방회를 열고 신임 지방회장으로 원주 제일성결교회 이명주 목사를 추대했습니다. 이명주 신임 강원지방회장은 2023년 한 해 지방회 임원들과 최선을 다해 열심히 섬기고 헌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오전까지 내륙을 중심으로 전국에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오후부턴 미세먼지가 유입되기 시작해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6도에서 영상 4도, 낮 최고 기온은 5도에서 13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